요즘 시바이누 차트를 보면 솔직히 답답하실 겁니다. 별다른 반응도 없고 시장 관심에서도 조금 비켜난 느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아직도 힘든 거 아니야? 시바이누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시장 안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시바이누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가격은 조용한데 물량의 주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래들이 눈에 띄지 않게 매집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원래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물량 구조가 먼저 바뀌고 가격이 나중에 따라오는 성격이 강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상승 구간을 보더라도 항상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차트는 지루했고 관심은 식어 있었고 그 사이에 물량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오히려 시바이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준비 구간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시점에 시바이누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바이누 내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디지털 위안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은 그동안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제 국민들에게 디지털 형태의 예금에 이자를 주겠다고 방향을 튼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 쪽 설명을 보면 디지털 현금 중심 구조에서 디지털 예금 통화 시대로 전환했고 국경 간 결제와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죠.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중국 부유층들은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흐름을 강하게 막아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에 익숙하게 됩니다. 예금이 쌓이고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굴리는 개념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자산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뭘까요? 바로 이자를 받는 구조, 즉 스테이킹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 그 중 하나가 스테이킹 구조를 갖춘 시바이누라는 겁니다. 특히 시바이누는 단순히 이자를 준다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소각, 사용, 보상이 함께 엮여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밈코인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시바이누를 둘러싼 고래들의 움직임이 다시 관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시바이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어야 할 건 오르냐 안 오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도 사람이 직접 투자를 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요? 계속 차트를 보게 되고 작은 흔들림에도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를 것 같다가도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지고 버티다 지쳐서 내려오면 그제야 다시 움직이죠. 반면 기관 자금이나 큰 자금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대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 정해진 구조에 따라 감정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두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직통 번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딱 2글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조를 쓰는 사람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의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